그 임무 수행을 하고 또 전역을 해서 바로 76년도에 이제 그 경찰에 투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가 2003년 비산파출소장 근무 당시 전국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됐고 2004년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박봉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기에 평소 경찰 업무 중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PC방에서 자기가 과출해서 나온 돈을 다 쓰고 경찰관한테 우리 지구대에 와가지고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좀 덜락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우리 아무리 친절한 경찰관이라 하지만은 보통 자기 돈을 덥석 이렇게 1, 2만 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그 학생이었는데 학생을 이렇게 와가지고는 자초지장 듣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이 돈으로 앞으로 더 좋은 일로 이 돈은 지금 집에 간 차비를 쓰는 거지만 앞으로는 네가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보태서 사회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감명을 받았거든요. 경찰관으로서 보다가도 뭐 이웃집에 불우한 이웃이나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열성적으로 활동하시고 보면 되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셔가지고 뭐 경찰관보다가는 저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경희의 딸 김은영 씨도 경찰관 시험에 합격해 아버지의 길을 걷게 되어 되물린 가족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되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이게 3대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경찰관이라는 게 너무 솔직히 좋고 신기하고 또 그 반면에 제가 그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해오셨던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생깁니다. 10월 21일은 제6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다가오는 경찰의 날을 맞아 진정한 경찰상은 무엇인지 김경희에게 들어봤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이 그 진정한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늘 느끼는 것이 그 경찰과 주민은 물이고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는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진정한 경찰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또 늘 주민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의 말처럼 주민들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경찰, 내 가족 같은 경찰이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게시판입니다. 서구자원봉사대학에서는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1월 2일까지며 선착순으로 17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및 필요성, 자원봉사 활동 방법과 건강관리 요령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접수나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자원봉사센터 전화 663국에 22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노사 한마음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 제12회 노사 한마음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서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이번 가요제에는 댄스팀과 초청 가수의 공연,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하며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와 9시 사이, 오후 5시 30분과 7시 30분 사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 전화 663국에 30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엑스코에서는 2006 대구사진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과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오는 29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진 전시회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D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중 가장 크고 탐스러운 달이 떠오르는 정월대보름.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재앙을 걷어내기 위한 의식이 시작된다.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정월대보름 지신 밝기인 천왕 매기구. 아주 오래전부터 비산동 일대 주민들이 모셔온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에 대한 정초의 지신풀이입니다. 기천왕은 현재 북비산 로타리 위쪽에 큰 고목이 있었으며, 말천왕은 현 비산 3동 삼성 예식장 위치에 역시 고목이 있었다. 중천왕은 현 비산 1동 1번지 자리에 위치했는데, 고목의 천왕목과 사당 그리고 조산의 3가지가 짝이 되어 있었고, 사당 안의 벽에는 천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기천왕, 말천왕, 중천왕 이렇게 있었는데, 기천왕은 지금 아마 북비산 내거리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말천왕은 비산동 1번지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 연절이, 그다음에 이제 중천왕은 대신동 선문시장 넘어가는 쪽에 옛날에 삼성예식장 자리에 그렇게 3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당이 있었는데 아마 중천왕에 400년 전에 당집을 짓고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주변에 또 돌무더기가 쌓여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산 무더기라 그러죠. 원래 비산동 일체가 전부 이제 산이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동네 어귀에 큰 이제 고목이 있었는데, 그 고목에 이제 삼천왕이 있었는데, 기천왕, 말천왕, 중천왕 이 3천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천왕은 현재 북비산 로타리 위쪽에 이제 큰 고목이 있었고, 말천왕은 현재 비산 3동 삼성예식장 자리에 거기에 이제 말천왕에 이제 큰 고목이 역시 있었고, 중천왕은 비산 1동 1번지 자리, 현재 인동촌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원래 중천왕에는 큰 고목과 사당, 당집 말이죠, 사당, 그리고 조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나서 먹던 이 조산이 돼가지고 이 3가지가 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당 안 벽에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천왕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천왕목과 사당과 조산은 1960년대 이후 대구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천왕매기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관행됐던 지신풀이이다. 그렇다면 대구 비산동에 전해 내려오는 천왕매기굿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대구 읍성을 중심으로 초가집과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 무렵입니다. 당시 대구 지방에는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에다 돌림병까지 겹쳐 대구 사람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이 때문에 민심까지 흉흉해지게 되지만 달리 뾰족한 방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비산 1동 1번지 자리에 있던 큰 고목 옆에다 당집을 지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천지신명께 가뭄과 역병을 막아달라고 빌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흙으로 당집을 지었고, 정성껏 제사를 올리며 하늘의 노여움을 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당집 앞을 지날 때마다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을 하늘과 천왕에 대해 치성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은 하나 둘 쌓여 조산이 되었고, 해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당집에 모여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돼지고기와 술, 떡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은 심신을 깨끗이 하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천왕기도 높이 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천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치성이 부족하면 그해 가뭄이나 홍수가 들고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동 일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초의 천왕제만큼은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보름날의 각종 풍속은 전체 세시 풍속 중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풍부하다. 정월에 드는 설과 대보름은 상호 보완적인데 설날이 개인적이고 피부치의 명절임에 반해 대보름은 개방적이고 집단적이며 적극적인 마을 공동체 명절이다.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과 수확과 풍년에 감사하는 8월 한가위의 보름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만호를 통한 풍요관념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설은 이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죠. 주로 이제 조상께 되는 제사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은, 보름은 이 마을에 있는 그 성원들, 그러니까 즉 공동체 성원들이 마을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그 보면 되는데, 이런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을 전체의 그 평화,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사일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적인 요소가 그 굉장히 그 많습니다. 대보름과 농경 문화는 밀접하다. 땅과 달을 여성으로 여긴 것은 오랫동안 전해진 지모신의 생산력 관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항북 진차 열량 갈루지기 고우 곡동 종 서일 장조 육초 변세. 대보름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해를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이므로 동제를 지내고 개인과 집단적 행사를 한다. 설은 사실은 이제 노는 날이죠. 일종의 그 마을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노는 날인데, 이 날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노래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집단 놀이들이 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달집 태우기라든지 뭐 줄당기기라든지 이런 게 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구 지역에는 옛날에 이제 용도바등천에서 줄당기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그 우리가 그 농사를 풍년을 기원하는 점쳐보는 그런 의례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편이 이기면은 농사 그 풍년이 든다. 안 그러면 달이 무리가 어떻게 지면 풍년이 진다. 뭐 이렇게 하면 점을 치보는 그런 의례이기 때문에 이런 의례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 노래고, 특히 그 줄다리기나 이런 것은 특히 우리가 삼남지방, 즉 우리가 그 영남이라든지 호남지방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줄당기는 벼농사가 좀 잘 되어서 풍년이 지게 해서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막 그러한 어떤 기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이 2개 뜬다. 하늘에 하나, 들판에서 타오르는 달집이 또 하나. 달집 속에는 지프로 달을 만들어 걸고 달이 뜰 때 풍물을 치며 태운다. 달집을 태워서 이것이 고루 잘 타오르면 그 해는 풍년, 불이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고, 달집이 타면서 넘어지는 쪽의 마을이 풍년, 이은 마을과 경쟁하여 잘 타면 풍년이 될 것으로 점친다. 달집 속에 넣은 대나무가 불에 타면서 터지는 소리에 마을의 악귀들이 달아난다. 대구에서 전래되는 고산농악.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거대한 달집을 태우면서 대대손손 전해오는 고산농악과 더불어 마을 전체가 한데 어우러진다.
보산농악은 대구 수성구 내환동에서 자생하여 전승되는 농악으로 보산농악보존회가 관리하고 있다. 내환동은 고려시대부터 곡계라 불린 옛 서울나들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부락으로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마을 개척 시기부터 전승되어 온 이 농악은 농악 본래 소박송을 원형대로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보산농악도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내는데 이 동지의 왕복길에 농악을 잡히며 동지가 끝난 뒤에도 풍물을 즐기고 달집을 태워 한 해 풍년을 기원한다. 고산농은 그 둘의 풍물입니다. 그래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그 전체 그 풍물꾼들이 그 무리지어서 노는 그 농악 본래의 그 소박성과 고유의 전통 미와 그 과거 그 외침이 많았던 시대에 그 외부 침입자를 경계하고 그 물리치는 그 군무를 경험하는 풍물입니다. 네.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지신밟기.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땅을 맡은 신령 지신을 달래고 복을 비는 민속놀이이다. 농악대에 체복을 차려입은 형태로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마을의 주산 선앙당 앞에서 주산 지신풀이를 하고 마을로 들어와서 부유한 사람의 집에 차례로 들어가 지신을 밟아줍니다. 일행이 대문 앞에서 주인 문 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가오 하고 문 안에 들어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마당, 뜰, 부엌, 광, 장독을 두루 돌며 지신을 위안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를 지신밟기 노래라고 합니다. 지신을 밟으면 터주가 흡족해 하여 악귀를 물리쳐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켜주며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전합니다. 일행을 맞이한 주인은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고 금전, 곡식으로 사례하는데 이렇게 모인 금품은 마을 공동사업에 쓰이곤 했다. 그 동에 대한 안락과 또 그 동민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모든 그를 막고 소위 전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음력 정을 한 초사한 날이나 이때부터 이제 나무 집에 가가지고 소위 지신을 밟아주고 그 집의 자손이나 그 집안 안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는 것이 이 지신 밟기의 유래올시다. 우리가 다 대체적으로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그거는 다 풍습적으로 그 지방의 그 동네 불악에 어떤 안이한 걸 막고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또 기타 애군이 없는 걸 애군을 없애두도록 그렇게 어떤 신의에게 참 축원을 하고 또 원하고 하는 것이 그 각 지방의 지신밟기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게 것이다. 지신밟기는 지방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그중에서 부산 동래 지역에 전해오는 동래 지신밟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동래 지신밟기는 1977년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지신밟기이다. 삼한시대부터 있어온 축원 농악무에서 발전한 민속놀이로 그 역사가 오래됐다. 김세현 댁으로 갑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지신밟기는 대부분 음악 자체가 자진머리하고 마당놀이 할 때 늦은 가락을 가지고 늦은 춤을 출 국거리 장단에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 하는 그 국거리 장단이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국거리를 가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기본을 다 배워가지고 막 어떤지 박자 네 박자에 맞도록 그 춤을 추는 게 우리 사람들은 뭐 기본이 어떤 있어가지고 춤을 배워가 하는 게 아니고 동민이 막 어전에 두드리면 국거리 장단을 두드리면 다 거기에 맞춰가 춤이 뭐 도구대 춤이니 무슨 춤이니 가는 명칭이 붙기는 싶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동민은 흥에 바치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소위 음악의 통일된 것이다. 그 춤추는 바탕이 좀 가지 마당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거 있다든지 그다음이면 각 12거리 가진 지신밟기에 금방 풀이를 할 때 좀 빨라졌다가 딴 거는 늦은 가락을 출 수 있는 것이 대청풀이 할 때 이제 늦은 국거리를 가지고 춤을 추다가 이제 차차 빨라지는 게 우리나라 음악입니다.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풍물노름을 위주로 하나 동네 지신밟기는 굿거리 장단의 덧배기 춤을 위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잡신을 눌러 마을과 가정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던 종교성을 띈 놀이라는 점에서는 천왕 매기굿을 비롯한 여느 지신밟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지신밟기 놀이인 동네 지신밟기가 굿거리 장단의 덧배기 춤을 위주로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반면 천왕 매기굿은 사당 앞 마당에서 흥겨운 가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지신밟기는 동네 모든 집을 방문하면서 가무를 펼치는 것과 달리 천왕매기굿은 마을 전체의 굿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신밟기하고 천왕매기에서 나오는 지신풀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천왕매기 자체가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한 그 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을굿이라고 그러죠. 마을굿이라 해서 천왕당 당집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굿을 합니다. 굿을 해서 이제 그 지신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천왕매기 굿을 하죠. 이거 일대 이제 사슬을 읊으면서 이제 굿을 하는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그거 할 때는 그냥 농악은 이제 악기로만 칩니다. 타악기로 연주만 하지만은 이때 사슬이 있어서 이제 그 천왕님이 그 어떤 신들에게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고 이렇게 그 형식을 갖춰져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신밟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신들에게 액을 막아주는 한 해 동안 막아주는 정초의 그런 그 굿이다. 그래 집안에는 뭐 성주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왕신도 있고 부엌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많다고 우리가 조상들이 생각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잘 밟아줘서 1년 동안 무사히 보내자는 개인적인 그런 굿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 굿은 인간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 시대의 정서를 우리 가슴에 심어주고 굿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좁게는 개인, 나아가서는 마을 단위,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우리 민중들과 함께 해왔다. 특히 굿은 우리 한민족 고유의 종교 현상으로 한국의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민족 종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굿이라는 게 물론 그 신령에게 뭐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내가 뭐 복을 받든 뭐 병을 나수든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기를 많이 잡혀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풍파에 그 죽은 바닷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빌어준다든지 뭐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또 농사를 풍년을 기원하는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수굿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신령께 제사 지내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도 있고 뭐 연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그다음에 예술을 이야기했을 때 이 굿을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 굿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굿을 보면서 한국인의 한을 보고 그다음에 멋을 보고 아니면 흥을 보고 그다음에 신명을 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굿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천왕매기굿은 일반적인 지신밟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되어 있는 의미도 상당히 복잡하다. 샤머니즘의 불교와 유교적인 의례가 합쳐진 형태가 바로 천왕매기굿이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승되고 있는 마을 제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굿의 형식이다. 거기 남아 있는 게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내림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대내림을 현재는 거의 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시에서 그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그 현풍에 가면은 천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내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로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바뀌는 게 뭐냐 제사 방식이 이제 유교식으로 또 바뀝니다.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이제 그 바뀌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역시 이제 우리가 외래 종교 이제 불교가 제일 처음 들어오죠.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포교 과정에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민속 종교를 다 수용을 합니다. 사실은 수용을 하니까 쉽게 이제 그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음사다 이래서 뭐 조선 고려 시대나 이럴 때 이 굿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 뿌리 있게 그것이 전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불교 속에서도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적인 요소라는 게 뭐냐면 천왕매기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천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있는 사천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사가 이제 유교식으로 되었다는 것. 유교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마을 제사는 우리가 보통 굿은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마을 제사는 남성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 되어서 하죠. 그래서 남성들이 제관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적인 경향들이 이 남성들에 의해서 유교식 제사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바뀌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혼합되었다. 뭐 좀 전문적으로 뭐 습합되었다는 이런 말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습합되면서 오늘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남은 그 방식들이 뭐 유교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래 그 굿의 우리가 무속적인 것도 그냥 있고 뭐 불교적인 요소도 조금씩 거기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의 천왕당. 천왕당의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곳으로 최근 대구시 문화재 자료로 선정됐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과 7월 칠석에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 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정월 대보름날 그럼 열날 올라가 정월 대보름날 지사를 지내고 7월 달에 안 지내고 10월 상달에 지냈답니다. 10월 상달에 지냈는데 옛날에는 그 산에 늑대가 많아가지고 왜 제가 이 동네 아들 많이 물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정신이 이래가 안 되겠다. 10월 달에서 7월 달을 임겼답니다. 임기는 귀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날로 하고 있습니다. 천왕매기굿의 천왕제와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제사 역시 남리와 북리 모두의 안녕과 풍요, 풍년을 축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제당은 남리와 북리 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신당으로 남리의 동쪽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상량문의 기록으로 볼 때 한풍 3년 9월이라고 적혀 있어 1853년에 처음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존중 경내 상항. 이 천왕당은 원래 마을 입구에 있었으나 1924년 당시 남리 이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마을 제사는 1년에 2번 음력 보름날 첫 시와 7월 7석 첫 시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천왕당 위에 모셔진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천왕제를 지내게 된다. 원래는 3명의 제관이 제를 모시지만 올해 천왕당이 대구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을 고하고 음덕을 기리기 위해 남리와 북리 이장도 함께 이해를 갖추었다. 제사장은 일절 이 가정의 제사 지내는 면들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11시쯤 돼가지고 산신제부터 지내고 그 이제 12시 조금 넘으면 이제 당상제 지냅니다. 지내는데 그 이제 밥은 천왕님이 3분이라요. 당상 천왕, 마당 천왕, 보왕 천왕 그리고 밥을 3상 떠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대내림과 이를 통한 제관의 선정 등 그 절차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천왕님 대내림을 해가지고 이제 1년 12달 그 이제 아주 깨끗한 집을 선택하라 하면 대가 내려가 갑니다. 그 집에.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집이 현관이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제관을 선출합니다. 이짝 한 사람 저짝 한 사람 제관 선출. 그것도 대내림 해가 합니다. 이름을 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좋나 이 사람이 되나 안 되나 하면 그 대가 좋다 하면 이제 제관을 선출. 한 일주일 정신을 보던 현관은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한 4일 5일만 하는데 그전에는 한 이제 정월 달 같으면 정월 초 3일 날 이제 대내림을 하거든요. 아마 그후로부터 현관은 정신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현실에 이제 그 안 맞게가지고 정신을 한 일주일 사는 걸 갖다가 한 5일 서울에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고 외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집에는 이제 일치 안 가고 그렇지. 대구 서구 비산동. 이곳은 대구시가 지정한 주요 무형문화재 2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비산농악과 날매 북춤 그리고 천왕매기구시. 비산농악은 날매마을이라 불리는 현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자생한 농악이다. 비산은 원래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매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 날비자에 뇌산자를 써서 비산이라 쓰게 되었다. 달천이 서울 나들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구 서울 나들이가 있는데 그 달천 지금 하는 팔달교 쪽에 달천이라고 있는데 그 달천에 비산동에 사는 어떤 그 부인들이 내 빨래를 하다가 그 뭐 이상한 풍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막 이런 산이 큰 산이 둥둥 떠온다고. 그래가 이 빨래하던 여인이 놀래가지고 산이 떠온다고 감을 지르면서 이제 주변에 알렸더니 그래서 그 날라오던 산이 이제 그 산이 떠온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멈춰 서버리는 것이 비산동이다. 그래 날라오던 산이 이제 그 떨어졌으니까 비산 날라오던 산이다 이래가지고 날매가 이제 비산이와 같은 그런 적이 되죠. 또 현재 비산동의 원곡에는 달성과 금호강 사이의 넓은 들을 가로지르는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대구의 관도였다. 비산농악은 정월 당산제 지신풀이뿐만 아니라 이 원고개를 오고 가던 원님의 행차 때에도 풍물을 울리며 놀았다고 전해온다. 따라서 천왕매기굿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산농악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비산농악은 날매마을, 즉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자생한 농악으로 옛날부터 날매마을 주민들이 신앙해오던 동제당인
천왕당에서 정월보름에 행하던 동제인 천왕구 때의 지신풀이에 그 모태를 두고 발전해왔다. 지금 현재 사실 뭐 비산농악, 그 비산동에서는 비산농악, 천왕매기가 지금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날매 북춤이 아마 대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뿌리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 이제 그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처음에 대내림이라는 걸 합니다. 이 대내림은 할 때는 풍물꾼이 가서 대를 신을 받는 거죠. 그 당나무 밑에서 받아서 이제 신을 받으면은 돌아가서 마을을 돌면서 이제 그 다시 풍물을 치면서 이 대가 가는 도로 집에 가서 제관과 축관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제사 지내는 날 다시 풍물을 잡고 올라가서 풍물을 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가 한바탕 또 지신 밝기를 하고 판굿이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농악을 한바탕 놓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천왕매기라 하고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천왕매기는 소위 말하면 제사, 굿하는 부분이고, 이제 굿을 하고 나서 완전히 판굿이라고 노는,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노는 데서 이 노는 것을 조금 확장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비산농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이제 날매북춤이 뭐 또 다른가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또 비산농악 중에서 우리가 그 경상도 농악에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 북놀이가 좀 강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예를 들면 호남이는 뭐 장구가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또 장단에 있어서 이제 덧배기 가락이라 해서 또 우리가 허들어지게 춤을 추는 이런 그 장단이 우리가 덧배기 가락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비산농악 중에서 북춤과 이 덧배기 장단의 특징들을 모아서 특별히 좀 만든 그런 걸 우리가 날매 북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954년) 비산농악대를 조직하면서 시작된 천왕매기 보존회는 그동안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천왕매기굿을 재현해왔고, 각종 행사를 통해 널리 보급해왔으며 전수생을 키우고 일반인에게 강의를 해오고 있다. 전수는 뭐 거의 평일에도 뭐 누구든지 오면 항상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가끔 이제 오고 하는데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그 이제 저거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매월 그 전수 일주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구문화회관 3층에 그 전수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천왕매기를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항상 오면은 또 수시로 저기 또 되고 우리 전수할 수 있는 적이 되고 있습니다. 천왕매기 회원은 직장인, 주부 등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전수과정과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 한때는 그 서양 음악에 물들어가 젊은이들이 거기만 젖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느끼로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많이 좀 하려고는 합니다.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이쪽으로 우리 문화가 천왕매기도 그 전에도 이제 중간에 약 400년 전에 하다가 중간에 없어져가 다시 이제 발굴이 되고 현재 됐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서구 문화도 아마 거의 다 이제 받아들인 쪽이 됐고 이제는 전통 문화적으로 많이 찾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앞으로는 전망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음악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름대로 힘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 오던 그대로 우리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틀만 크게만 안 벗어나고 현대 감각과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그러니까 큰 틀을 흐들어버리고 지금 현대 음악에만 맞춰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은 그대로 가되 현대 음악과 현대 사람들 그 취미에 조금 맞게끔 또 부분적으로 또 요 그 문화재 그대로는 그대로 하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요즘은 타악이라 해가지고 북공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또 개발도 되고 항상 이래 되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왕굿의 절차는 대내림, 재관선출, 질굿, 문굿, 고사독축,
천왕매기 한 굿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대내림 한 굿은 농악만의 절차이다. 문굿, 천왕매기는 지신풀이이며 고사와 독축은 순수한 유교 방식의 제사이다. 이제 원래 정초에 그 제관을 뽑습니다. 정초에 뽑아놨다가 저는 이제 보름날 아침에 그 천왕당 쪽으로 이제 새를 치고 가가지고 대를 내려가지고 정을 보름날 이제 제를 지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길굿을 치고 이제 사당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당 앞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그냥 사당에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문굿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천왕당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사진이 보이게끔 문을 열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치러놓고 술, 떡, 뭐 돼지머리와 이렇게 차려놓고 제를 지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문굿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천왕제에 대한 그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가가호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지신밟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천왕제는 역시 천왕님에 대한 이제 동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전체 범위가 큰 동제이기 때문에 거기 동제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내고 나면은 돌아와서 이제 마을에 이제 한 판을 놀거든요. 이제 그 한 판을 놀면은 그때 노는 것이 이제 뒷부분이 지금까지 그까지는 이제 천왕굿이라고 해요. 그 뒷부분의 놀이 과정이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산농악입니다. 거기서 오래 놀고 나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가정에서 우리 집에 한번 그 지신밟기 한번 해주십사 하면은 단원이 가서 또 그 집에 1년 신수 빌어주고 그 다음에 또 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굿은 마을의 모든 패랭이 패가 당제를 모시는 천왕당 문 앞까지 이동하면서 치는 굿이다. 이동수단인 동시에 당제를 드린다는 것을 온 마을에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천왕당 앞문에 도착하면 짧게 흥을 돋운 후 문굿 사설로서 모든 부정한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 해 만복을 기원한다. 생계복덕 나를 받아 대문장군 모시거다. 천석제소 들어오고 만석제소 왕래할 때 손잭살 막아놓고 사업제소 많이 주소. 선상에는 옥황대문 소공에는 용궁대문 우리나라 사대문에 남대문에 제일이요. 진세왕의 만리장은 운장막조 지문이라 널걸로자 황천문이요 나라 정신 옥문인데 우리 인생 말문이요 이 집에는 출입대문 초가대문 와가대문 12대문을 높이 달아 알리장성 우르를 삼고 소설대문 각기 달아 우리나라 좋은 국기 반달같이 기린대문 1년 362일 이제 또랑 밝혀내자. 천왕문 앞에서 이동하여 천왕당에 당도하면 대내림을 비는 천왕굿을 치며 신이 완전히 내려 제관과 독촉관을 선정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몇 번 반복하다가 난타하면서 2번 인사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 3회 반복한다. 이때 대가 내리면 충문고사를 한다. 유세차 당군 기원 4339년 병술 7월 삭 28일 무오 유학 김숙이 감소고우 천왕영신 조유 자동 여천만년 신우감내 각인각성 수복다남 백복영납 천재소멸 독서성공 부과점액 길일양신 김연경성 근위청작 포해공신 조는우신 상향 비난이다 비난이다 천왕님 전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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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성지 비난이다 지신풀이는 상수의 2채, 4채, 8채 가락에 맞추어 천왕에 대한 지신풀이가 시작되는데 마을의 모든 병고와 액락을 쫓는 다양한 경을 읊으면서 축원한다. 남산은 봉이요 두산은 낭산이라 안강은 강이요 여산은 노비라 천간이 작가진 이 하늘이 생기시고 제복이 작가진 이 땅이 지신풀이 생기시고 사설은 다른 지방의 지신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개인의 복과 마을의 안녕을 빌고 나라 전체가 무탈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선왕님 전 비난이다 이골 많은 인생 가뭄에서 벗어나고 모든 질병 더러울 때 천왕님이 막아주소 천만 가지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재수 소망은 이대로 작게 잡시는 물알로 누르자 누르자 재수 소망을 누르세 지신풀이가 끝나면 천왕당 앞에서 또 흥겨운 굿판이 벌어지는 마당이다. 천왕당 앞에서 행해지는 굿이라 하여 천왕굿이라 한다.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 삼천왕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나면 이어서 마을 사람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천왕매기의 모든 가락이 동원되고 정적굿, 엎어빼기, 살풀이 장단의 어깨춤으로 흥겨운 마을 굿판이 된다. 정월 대보름날은 우리 민족의 밝음 사상을 반영한 명절이다. 대보름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해를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대보름에 맞춰 동제를 지내고 개인과 집단적 행사를 해왔다. 천왕매기굿은 이러한 전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다 보면 근심과 재앙은 저 멀리 날아가고 풍요로운 1년을 약속받게 된다.
대도시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대구 비산동 천왕매기굿.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수록 공동체와 개인의 안녕을 온 마을이 함께 빌었던 천왕매기굿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직업 자체가 주 농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힘이 들고 이럴 때는 농악을 같이 치면서 그 같은 동민들의 모여가 같이 품앗이씩 하죠. 그래서 일을 서로 해주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면은 이 품악을 썼습니다. 즐기고 했는데 요 근래에 와가서는 이제 도시화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거의 그게 지금 자연적으로 그 모의가 치는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는 과거에 해오던 걸 이 우리 전통 놀이를 매기건 짓은 안 되니까 이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치는 건 경우는 잘 없지. 그래 요새는 그 공연 같은 것도 이제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해주고 또 우리가 연습해가 다음 부순들을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지. 이거를 1년에 하면서 반드시 정초되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해가 1년에 보는 정월 초 3일서부터 또 며칠 한 3일간 하고 또 보름에 한 3일 또 하고 한 6해 동안은 그 달에 구정에는 이런 놀이가 성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융화하고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한 뭉치가 돼가 모든 일을 협조하고 그 지목해라 그러면 딴 게 있습니까? 이런 모임에가 흥을 풀고 또 가정 주연이 베풀어질 때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서 위로하고 또 슬픔이면 슬픈 대로 위로하고. 그 천왕매기라는 게 원래의 목적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어느 어떤 뭐 그 종목이든 우리가 놀이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림픽도 사실은 원래 그 올림푸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건 없어지고 우리가 놀이가 남았듯이 현재 이 천왕매기도 그런 의미는 없어졌지만 그 사슬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너무 개인적이다 이것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마을에 같이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자원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문화산업 그다음에 문화자원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에서 그 명맥을 면면히 이어가는 천왕매기굿. 천왕매기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던 공동체 놀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됨을 만끽하는 천왕매기굿은 메마른 사막의 한 줄기 샘물처럼 이 회색빛 도시를 촉촉하고 따스하게 보듬어가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천왕매기굿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다. 아우 꽉 차니까 좋네요.
아무 사람 없죠? 어째 자리가 딱 많습니까? 자리가 좀 빈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죠? 교수님 안 불편하십니까? 여기 요 앉으시. 이쪽 뒤쪽에 그죠? 타카신 한큐 호텔입니다. 가장 일본의 서일본 즉 오사카를 말하죠. 오사카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즉 오사카를 대표하는 오사카역 그리고 일본의 국철인 오사카역과요. 그리고 일본의 사철인 우에다역이 있는 여기 있는 가장 중심지로서 신간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역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큰 번화가인 우메다 쪽에 여러분들이 호텔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의사항은 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사카 항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오셨지만은요 또 그 배를 타고 아, 미치겠다. 씨, 또 들어가잖아. 외국인 의상으로 하는데 다 일본어로 돼가지고 뭐 알아볼 수 없겠는데. 얘가 너무 친구야. 역시 일본에도 알았어야 되는데. 빼빵이 올라서. 종영이 벌써 왔나? 대단하다. 종영스럽다.